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FOMC 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안도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을 역결했습니다. 이날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대다수의 참석자가 앞으로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인상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며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시장의 안도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준 그런 수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 비슷한 결의 이 스탠스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준다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보다는 횡보보다는 약간의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10.33불 0.5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도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 대다수 위원, 다음번 회의에서 50bp 인상이 적절하다. 이건 아까 같이 봤던 거고. 여기에 이어서 현재 4월 달의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월가 예상보다는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내구재가 이제 오래 쓰는 만큼 가격이 비싼 게 특징인데 근데 이렇게 현금 흐름이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요 부분이 이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침체 시그널을 어느 정도씩 보여주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뭐 알고 있던 내용들이니까 어차피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근데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반등을 했다? 그때는 그만큼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높아진 모기지 금리에 미국의 재융자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제 문제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유럽 쪽입니다. 유럽 코메르츠방크가 ECB가 7월 달부터 내년 5월까지 매 회의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빠르게 움직이려고 할 텐데 자, 한국과 어떻게 엮일지 요거는 쭉쭉 다음 뉴스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러시아 쪽에 대한 이슈 역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멈추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디폴트 진입 가능성이 또다시 나오고 있죠.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러시아 디폴트에 대해서 무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로 터지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하다 보니까 이거는 꼭 경계를 하시면서 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 역시도 이러한 사태를 확실하게 피해가려는 움직임인지 이 제재를 하나씩 하나씩 풀면은 우크라이나 곡물 출기를 열어주겠다라고 러시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 밀 수출량을 보면은 탑5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 두 나라에서 수출을 해주는 모습만으로도 지금 전 세계 식량난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 인질이 된 식량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냥 쉽게 쳐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은근슬쩍 잡아가지고 국제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돈줄 끊긴 바이오 생태계. 요즘에 바이오 쪽이 주목도를 워낙 못 받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가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죄다 바이오의 수급을 끌어갔다. 이걸 첫 번째로 놓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 임상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환자 모집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금 환자 모집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이 바이오 쪽의 연구 개발도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 둘씩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 당장 보는 것보다 하나 둘씩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뒤따라서 2등주, 3등주를 골라가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한국이 바이오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니까 기대감을 갖고 이쪽은 내가 굳이 먼저 앞에 나가갖고 막 총칼 맞으면서 버틸 필요는 없잖아요. 뒤이어서 들어가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싹 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여기 들어오셔서 구경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께 괜찮은 정보들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씩 봐보세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금 호재 하나 나왔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이 HMM의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호재가 하나가 더 나와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어떤 걸 가지고 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해운성수기가 코앞인데 미국 노조 파업에다가 중국의 봉쇄가 풀리려고 한다. 이게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많습니다. 다시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HMM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전에도 항만 쪽이 한번 멈추는 모습이 보여졌고 중국 쪽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밀어내다 보니까 이 정체가 굉장히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운임지수 어떻게 됐나요? 쭉 뛰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미국 쪽에서 멈추는 거는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하이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이 중국발 봉쇄 해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장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실 본 거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물량을 더 많이 찍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배가 빠르게 여기를 딛고 이렇게 가야지 또 원활하게 흘러갈 텐데 이게 멈춰버리면은 배가 없어 이런 사태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전의 운임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하이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이 중국의 컨테이너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될 수 있다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HMM 다시 한번 더 운임지수 상승으로 인한 이 실적 상승 기대해 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HMM 당장 민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양선사 선봉량 더 확보할 것 한마디로 비싸게 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무언가 영업이나 사업적인 역량을 키우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HMM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연결되는 모습 다시 연결된다면 가치 역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 지금 당장 돈 버는 거는 뭐 이거는 너무 좋은 상황인 거고 미래 먹거리가 또 하나 확보가 돼가지고 이 회사의 실적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주가가 여기서 위치해 있진 않겠다. 자,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 HMM을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위치는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더 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랑 수급을 한번 볼 텐데 일단 수급부터 한번 보자면 현재 여기 위치에서 개미는 파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삽니다. 자, 한마디로 위쪽으로 올려서 개미 털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왜 파시나요, 이거? 팔면은 안 되는 자리예요, 여기가.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현재 위치 이렇게 올라가도 싸다. 왜냐하면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현재 주가를 봤을 때 PER 1대이기 때문이다. 2가 안 돼요. 여러분, PER 2 안 되는 기업 몇이나 있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덩치 큰 회사에서 없어요. 찾아보면은 얘 말고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PER 2 이하는 현재 매우 싼 가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을 털면서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시그널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게 된다면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 역시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차트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걸 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지라인은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단기적으로 쭉쭉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1번으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자, 241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 위에서 움직이는 것도 매우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한 21선 부근까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21선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자리인 여기를 뚫었을 때 4만 원 부근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해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현재 위치 매우 매력적이다라는 걸 1번으로 놓고 볼 수 있고, 취향에 따라서 240과 이 볼린저 상단 이걸 1번 지지라인, 두 번째로는 21선 요걸 2번 지지라인을 놓고 보고 사용하시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첫 번째는 이전의 고점, 그 다음으로는 4만 원 아래까지 살펴보면은 전략 대응하기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HMM에 대해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다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HMM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만큼 저랑 같이 영상을 통해서 추적 관찰을 하며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